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와 싸우는 가공 기술. 그 첨단 정밀 가공의 중심에 EDM 와이어가 있다. 25년 전 첫 국산화를 시작으로 당당히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흥국의 도전 스토리를 듣는다. 창조경제타운 1기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정준하 씨의 신개념 보드. 해외 수출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정준하 씨를 만나본다. (1980년대)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하던 물품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에 이 물품을 갑자기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시장에 뛰어들어 국산화에 성공하고 현재는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자랑하는 업체가 있다. EDM 와이어를 생산하는 풍국이다. 초정밀 부품의 금형이나 우주선, 항공기 등에 쓰일 특수 부품에 대한 금형. 이런 금형을 가공하려면 가공 도구 또한 정밀하고 정확해야 한다. EDM 와이어가 바로 그 역할을 해준다. 머리카락처럼 얇지만 강한 선. 그런 EDM 와이어는 어떻게 강철을 뚫고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까지 잡아내는 걸까? 25년 동안 오직 EDM 와이어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풍국. 외길을 걸어온 풍국의 창조 경제는 무엇이었을까? 휴대폰, 반도체, 가전 등 세계 전자시장을 호령하는 한국. 그러나 정작 완제품을 구성하는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는 기술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풍국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십 년을 한 부품에만 매달려왔다. 그 결과 EDM 와이어 하나로 세계 시장을 활보하는 최강자가 됐다. 대체 풍국이 만들고 있는 EDM 와이어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전도체를 전선이라고 한다. 풍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또한 전선이다. 하지만 보기에는 평범한 강선처럼 보여도 실상은 재료부터 그 쓰임새까지 완전히 다르다. EDM 와이어는 방전 가공에 있어서 초정밀 가공을 가능케 하는 전극선을 말합니다. 이 전극선의 소재로는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황동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선 와이어에 흐르는 전류량부터 일반 전선과 다르다. TV 전선 같은 일반 전선에서 1제곱밀리미터당 3A 이하의 전류가 흐른다면 EDM 와이어는 그 70배 정도인 200A의 전류가 흐른다. 이 정도면 전선 자체로 전극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일반 전선의 경우 전기를 전달하는 게 주요 역할이지만 EDM 와이어의 목적은 전기적 특성을 이용해 가공 작업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작업을 방전 가공이라 부른다. 방전 가공이란 인위적으로 방전 현상이 발생하도록 설정된 환경에서 동이나 황동과 같은 전도율이 높은 금속 재료를 극세선 형태의 전극으로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열 처리한 금속 또는 초경합금 등의 난삭 재료를 정밀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전의 개념부터 짚어보자. 방전은 절연성을 띠고 있는 물질, 예를 들어 공기, 물, 기름 등에서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번개가 일종의 방전 현상이다. 우리 주변엔 휴대폰이나 자동차, MP3 등 생활 필수품처럼 돼버린 아이템이 수없이 많다. 그런 제품들은 무수한 부품을 필요로 하고 그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 가공이 방전 가공인 것이다. 특히 방전 가공은 재료의 강도와 상관없이 입체적이고 복잡한 형상의 가공이 가능하고 피가공물의 표면을 0.1에서 0.2 마이크로미터까지 가공할 수 있다. 게다가 가공된 표면이 쉽게 변질되지 않는 등 다른 가공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점이 많다. 한때 방전 가공은 정밀 가공이 필요한 제조업에서도 틈새 시장 정도로 인식됐다. 하지만 지금 그 위세가 달라졌다. 명실공히 초정밀 가공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은 것.
IT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최첨단 전자부품의 개발에 있어서는 초정밀 금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제조 산업에서 최신의 가공 기술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복잡한 첨단 금형을 만들 때 방전 가공을 쓰는 것일까? 그 설비만 봐서는 짐작하기 어렵지만 사실 방전 가공은 엄청난 정밀성을 지닌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첨단 부품 금형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순간적인 방전 현상을 이용해 금속이나 초경합금처럼 자르기 어려운 재료를 가공하는 것이 방전 가공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체 방전 가공은 얼마나 정교한 작업일까? 방전 가공은 어떤 정밀도가 미크론 단위까지도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상이라 하더라도 그 가공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짜고 방전을 일으키는 펄스 조건을 맞추게 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정밀도를 저희가 조정하면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0.1 마이크로미터, 즉 1000분의 1 밀리미터의 초정밀 가공까지 가능하다는 방전 가공. 과연 전기로 정밀 가공한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그 공정을 직접 살펴보자. 이것은 방전 가공이 이루어지는 설비다. 먼저 설비 한쪽엔 방전 가공으로 가공시킬 금속 덩어리를 세팅시킨다. 이번엔 와이어를 설비에 연결시킨다. EDM 와이어다. 기계를 작동시키자 액체가 차오른다. 와이어와 금속으로 된 피가공물 두 가지 모두 이 액체 속에 잠기게 됐다. 이 액체는 무엇일까? 전극선과 공작물 사이에 이온수가 채워진 상태에서 충분한 전압이 공급되면 방전 불꽃이 발생을 합니다. 이온수는 피가공물과 전극선을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가공 잔해물의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도 하여서 최근에는 침전식 가공 방법이 많이 보급되어서 사용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붉은 액체는 방전 가공을 용이하도록 돕는 가공액이었다. 가공액 속에 있는 EDM 와이어와 피가공물. 잠시 후 피가공물이 와이어로 방전 가공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할지 주목해보자. 전압이 공급됐다. 와이어와 피가공물 사이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방전 가공이 시작된 것. 방전 가공이 일어나는 모습을 간략하게 표현해봤다. 와이어가 피가공물 쪽으로 2 마이크로미터 간격까지 가까이 갔을 때 방전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반복 횟수가 1초에 무려 수십만 번이나 된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다. 높은 전류가 흐르는 와이어가 피가공물 가까이 다가간 그 순간이 방전 가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바로 이때 수천도의 고온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온도 때문에 피가공물이 녹게 된다. 그러니까 금형은 잘라지는 형태가 아닌 녹여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의 온도는 무려 3000도. 방전을 일으켜 피가공물을 녹이는 온도는 그보다 훨씬 높은 5000도에 이른다. 제 아무리 강철이라도 버틸 재간이 없다. 전기적 특성으로 열을 내고 그 열로 금형을 만든 결과 둥근 원기둥 형태였던 금속이 이렇게 변했다. 방전 가공은 실제로는 훨씬 더 정교한 금형을 제작하는 데 쓰인다. 직접 접촉하지 않고 수지나 금속을 잘라낸다는 것은 웬만큼 정확하지 않아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런 방전 가공의 중심에 서 있는 EDM 와이어는 얼마나 치밀하게 만들어지는 걸까? 방전 가공의 핵심 재료인 EDM 와이어. 하지만 EDM 와이어가 한국에서 정착한 지는 불과 25년에 불과하다. 흥국의 나이와도 일치하는 숫자다. 흥국이 EDM 와이어의 첫 국산화를 이뤘다는 얘기가 된다.
원래 방전 가공은 러시아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고 스위스에서 상용화되다 보니까 이제 서유럽 중심, 독일, 프랑스,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이런 국가 위주로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쪽 국가에 위치한 이런 업체들이 그동안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20년, 15년간 계속 지속적인 연구와 그리고 영업을 통해서 지금은 세계 유수의 업체, 독일에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업체의 한 90% 정도까지는 90이라고 하긴 좀 너무 과하지만 한 80에서 90 정도까지는 추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EDM 와이어는 1980년대까지 정밀공업의 메카로 알려져 있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물품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일본을 향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갑자기 물량이 뚝 끊기게 됐고, 관련 업계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풍국의 이동초 회장만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한 것. 그러니까 그 와이어 선을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는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국산화 시켜야 되겠다는 이제 집념이 너무 강한 거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이제 근성이고, 애국가를 부르다 보면 사절인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하는. 그때 저희는 오직 그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그런 그 근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수입하던 거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것도 나라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내가 할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걸 개발을 하게 된 거죠. 20년이 넘는 세월, 오직 EDM 와이어 하나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는 이동초 회장. 중소기업은 각자 맡고 있는 한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할 때까지 달려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 결과 지금은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라는 큰 성과를 안게 됐다. 내수와 수출 비중이 50대 50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풍국. 현재 수출국만 60개국이 넘는다. 특히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던 첫날은 아직도 모두에게 잊지 못할 시간으로 남아있다. 그동안 전량 수입하던 상황을 생각할 때 역수출을 이뤄냈다는 건 그만큼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얘기고, 또 자신들의 노력이 인정받는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풍국이 자체 개발한 EDM 와이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직경 9mm의 황동봉, 풍국의 와이어를 만들 기초 재료다. 황동은 어떤 성질을 가진 소재일까? 구리와 아연합금을 황동이라고 합니다. 황동의 성질은 높은 인장 강도와 연신율이 높아 방전 가공에 용이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장 강도가 높고 아연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만 전개 전도율이 높아 방전 가공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생산한 이 황동봉을 가늘고 길게 늘리는 것이 풍국의 주된 업무다. 간단해 보여도 간단치 않은 작업이라는 걸 그 생산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황동봉을 장비에 투입시키기 위해 준비 중인 모습. 이 장비는 신선 작업을 하는 데 쓰인다. 선을 느리다는 의미의 신선. 9mm였던 황동봉을 직경 0.9mm짜리 황동선으로 만드는 과정이 1차 신선 장비에서 이루어진다. 여러 단계의 다이스의 선을 통과시켜 점차적으로 가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보다 10분의 1 굵기로 작아진 선을 중선이라 부른다. 중선은 그대로 방장 가공용 와이어로 쓰이기도 하고, 또 한 번의 신선을 거쳐 더 얇아지기도 한다. 그 과정 역시 또 다른 신선 장비에서 진행된다. 이번엔 직경 0.3에서 0.1mm의 보다 얇은 선, 즉 3선이 생산되는 것이다. 1cm에 가까웠던 선은 몇 번의 신선 과정을 거치면서 머리카락만큼 얇은 와이어로 탄생했다. 이 모든 과정은 개별적으로 끊겨서 진행되지 않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그야말로 EDM 와이어를 줄줄 뽑아내고 있는 것. 월 평균 생산량만 해도 약 400톤에 육박한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풍국의 방전 가공용 와이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걸까? 예, 저희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특히 인정받는 부분은 품질의 일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바이어들은 consistency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느 제품은 품질이 현저하게 좋았다. 어느 제품은 또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면은 사용하는 그런 고객들마저도 큰 혼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품질, 어느 조건에서도 바이어가 풍국 와이어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다 하는 그런 믿음과 일정함, 꾸준함이 우리 풍국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EDM 와이어는 황동과 아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도성을 띠는 물질로 구성된 것. 이런 와이어는 초정밀 가공 작업에 쓰이는 만큼 전류 흐름이 반드시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이 또한 핵심 기술이다. 안정적 전류 흐름을 위해선 순도 높은 재료를 사용해야 할 뿐 아니라 동과 아연의 절묘한 배합, 또한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표면 관리 기술이 관건이다. 와이어의 표면은 방전 가공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와이어는 약 7에서 9파이 굵기의 선을 여러 개의 다이스를 통과시켜 연차적으로 가늘게 하여 방전 가공기에서 사용하는 0.25mm 굵기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표면은 내부와는 달리 다이스의 마찰로 인해 불안정한 조직을 갖게 됩니다. 이 불안정한 표면이 방전할 때 주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표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결한 와이어로 가공해야 가공면의 품질이 좋고 가공 속도도 빨라집니다. 와이어의 품질은 곧 가공의 정확도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와이어 방전 가공의 속도는 전류가 클수록 빨라지는데 전류가 빨라지려면 역시 와이어 자체의 품질이 안정돼야 하는 것이다. 와이어가 끊어지는 것도 재료의 순도가 떨어지거나 그에 따라 전기 전도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체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풍국. 하지만 처음부터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건 아니었다. 후발주자로 업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해외 시장 공략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다. 한국 제품은 무조건 일본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편견이 퍼져 있던 시기였다. 이동초 회장은 맨땅에 헤딩하는 것으로 시장을 돌파했다.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지 않고 두 발로 직접 찾아다녔는데 그중 중소기업으로선 제3시장과도 같은 인도와 중동 지역도 지도 한 장만 들고 바이어를 찾아다녔다. 그렇게 어렵게 확보한 바이어들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각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친해지고 그것을 고스란히 연구 개발에 적용시킬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는데 무엇보다 풍국이 지향해온 1국가 1바이어 체제는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바탕이 됐다고. 나무를 심으면은 그 나무가 자라서 이제 하나의 숲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숲을 이루기까지는 심은 나무를 잘 가꾸어서 그 나무를 키가 크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국가에 한 바이어한테씩만 EDM 풍국이라는 걸 심어야 되겠다. 여러 군데 심으면은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1국가에 나무 한 뿌리 심는다고 생각하고 나무 가꾸듯이 바이어를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풍국의 고객이 되면 절대 그 담당자를 바꾸지 않게 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런 1국가 1바이어 체제가 가능했던 건 장기 근속연자의 공이 컸다. 한 번 입사하면 웬만해선 퇴사하지 않는 것이 풍국의 풍토. 당연히 오랜 기간 한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재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으로선 보기 드문 일이다. 직원들은 회사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 저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군 제대 후에 보름 만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저희 회사는 연매출 20억 원의 소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나와 같이 회사가 성장하고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 특성상 여러 분야의 일을 경험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장기 근속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떤 분야의 일에서도 잘 헤쳐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국엔 장기 근속 연자들 말고도 특별한 직원들이 또 있다. 직원의 20%는 장애우.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는 채용 기준이다. 그들에겐 그들만이 가진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고 그렇다면 함께 일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한다는 직원들. 수아 통역사가 한 달에 2번 회사를 방문해 미처 소통하지 못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한다. 가정의 달이잖아. 풍국이라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두 군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합하면 15년 정도가 됩니다. 네, 그 회사에서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답답한 경우가 많았고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받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를 입사하고 나서 5년 정도가 지금 다 돼가는데요. 너무 많은 배려와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직원 선후배 간에도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 용화인 친구분들도 5분 정도를 추천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입사해서 같이 근무 중이고요. 특히 공장장님은 저희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자주 봐서요.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풍국의 직원들에게 풍국은 어떤 회사냐고 물으면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을 한다. 가족 같은 회사라는 것. 10여 년 전 인천 공장에서 지금의 세종시로 옮겨올 때도 이사를 하면서까지 직장을 따라왔던 것. 회사와 직원들이 그만큼 끈끈하다는 방증은 아닐까. 25년간 EDM 와이어 하나만 보고 외길 인생을 걸어온 풍국. 그들의 뚝심 있는 신념이 회사와 직원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 세계 시장 점유율 3위. 어쩌면 그것은 예고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마음을 가질 적에는 우리가 정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한 그 사운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결과가 오늘의 저희 회사를 지탱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풍국의 창조 경제는 올바른 길을 통해 얻은 올바른 품질이다. 시원스레 질주하며 스피드를 즐기는 대표적인 익스트림 스포츠의 하나인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와 스노우보드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상상과 아이디어가 신개념 보드로 탄생했다. 창조경제타운 1기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러닝머신과 보드를 합치한 신개념 보드. 창조경제타운의 멘토링 사업을 통해 현재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의 해외 수출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신개념 보드 개발자 정진아 씨를 만나보자. 바람을 가르며 경사진 내리막길을 미끄러지듯 달리는 이가 바로 신개념 보드 개발자 정진아 씨. 보드와 한 몸인 듯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면서도 안정감을 잃지 않는 모습이 그 실력을 가늠케 하는데, 국내에 스노우보드가 처음 소개됐을 때부터 시작된 보드와의 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보드는 그의 직업까지 바꾸어 놓았다. 제가 한 30년 됐습니다. 지금 벌써 탄 지가. 취미로 생각했던 스포츠가 스포츠 매니아였는데 직업으로 바뀐 거죠. 20년 가까이 금융업계에서 일하던 정진아 씨는 스노우보드 매력에 빠져 겨울철에는 틈만 나면 스노우보드장을 찾곤 했다. 그러던 그가 취미로 즐기던 스노우보드를 사업화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과감히 보드 사업에 뛰어든 것.
못 말리는 보드 사랑이 그에게 제2의 인생을 열어준 셈인데 사계절 내내 스노우보드의 질주 쾌감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든 첫 번째 개발품으로 그는 보드 사업화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었다. 요거는 제트 보드웨이로 기존 스케이트보드는 4개의 바퀴로 작동하는데 센터 바퀴 하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스피드와 엣지와 회전력을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요게 2006년도에 개발해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보드 사업이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앞두고 있다. 요즘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곳, 수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한쪽에 마련된 사무실이다. 국내 벤처 1세대로 활약한 전력이 있는 이들과 함께 사업체를 꾸린 정진아 씨. 첫 보드 개발품으로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내 닥친 실패와 실현 뒤 다시 한번 보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이들과 함께 재창업의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보드 개발자로 그에게 제2의 인생을 열어준 보드. 실패도 맛봤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 상상과 아이디어를 창업과 사업 아이템으로 실현시켜주는 국민 창업 프로젝트 창조경제타운을 통해서다. 정진아 씨는 창조경제타운 개설 당시 자신의 세 번째 보드 아이디어를 창조경제타운에 제안했고 이 아이디어를 본 많은 이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다. 정진아 씨가 창조경제타운에 제안한 아이디어는 구름보드로 실내 운동기구인 러닝머신에 보드를 장착, 실내에서도 보드를 즐길 수 있게 만든 운동기구다. 창조경제타운에 제안했을 당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던 정진아 씨의 신개념 보드. 그는 초기 아이디어와 설계 도면만이 아닌 실제 시제품을 만들어 제안했기 때문에 더 많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피해갈 수 없었던 숱한 실패와 시행착오. 여러 번의 테스트는 필수였고 그 과정을 통해 좀 더 실감나는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지금의 시제품이 나올 수 있었다. 10년 전 2차례에 걸쳐 새로운 보드를 개발하면서 보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력이 있는 정진아 씨. 그가 이번에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내놓은 신개념 보드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제가 2007년도부터 보드웨이를 타다가 이제 롯데마트 그 판매를 직접 했거든요. 또 시연회도 했고요. 그런데 그쪽에 러닝머신 회사에서 참 자기네 러닝머신에서 좀 타달라고 자기네 제품을 홍보해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러닝머신에서 보드가 안전하게 탈 수 있으면은 참 보드의 능력을 집으로 가져오는 거 아닐까. 이때부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었고 착수하게 된 게 이제 2010년도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걷기와 달리기를 실내 운동으로 옮긴 것이 러닝머신. 여기에 보드를 결합한 것이 정진아 씨가 개발한 신개념 보드인데 자신이 개발한 신개념 보드의 사업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처럼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직접 체험해본 체험자의 반응은 어떨까? 생각보다 재미네요. 러닝머신으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 좀 새로 느꼈고 실제로 타는 듯한 느낌도 나고 재밌게 탔던 것 같아요. 실제 보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보자들에게는 어떨까? 스케이트보드나 스노우보드를 처음 타는 초보자들의 경우 속도에 대한 두려움이나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기 마련인데 정진아 씨가 개발한 신개념 보드는 바로 이런 점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한 단계 기능이 향상된 보드도 개발됐다. 러닝머신과 보드의 결합, 여기에 사이클까지 합쳐져 실내에서도 다양한 스포츠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아이디어 운동기구로 업그레이드된 것인데 걷고 달릴 수 있는 러닝머신의 원래 기능을 그대로 살리면서 보드와 사이클을 장착해 또 다른 속도감과 스릴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정진아 씨는 이 아이디어 제품을 가정용 종합 스포츠 클럽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창조경제타운의 멘토링 사업을 통해 추가된 것으로
좀 더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요즘 이 개발품으로 해외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정진아 씨. 이처럼 창조경제타운은 그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자전거까지 해외 수출 준비로 바쁜 나날이지만 정진아 씨는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만난 고마운 인연, 김치순 멘토와 요즘도 자주 만나고 있다. 해외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청할 일이 많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스마트 병원 관련된 금융 분야 전문가인 김치순 멘토는 정진아 씨의 사업 투자 관련 업무에 대해 멘토링을 해오면서도 보드 개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런 멘토님의 처음에 접한 것은 이제 창조경제타운의 멘토로서 이제 의뢰가 와서 제가 이제 대화를 몇 번 나눠보고 초기에는 보시다시피 특히 보드 하나만 돼 있는 그런 제품으로 아이디어를 냈다가 종합 스포츠처럼 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앞뒤에서 애들하고 또 같이 앞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로 만들어 놓는다라면 더 재미있지 않겠느냐. 저를 부지런히 이렇게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이 같은 아이디어를 정진아 씨에게 제안했고 그것을 받아들여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바랄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아서 이외에도 창조경제타운의 지원을 받아 특허 2건을 추가로 출원했고 그 특허를 기반으로 기술 수출도 계획하고 있는 정진아 씨. 이처럼 해외에서 더 주목받고 있는 신개념 보드를 좀 더 살펴보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무실 한쪽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제품은 4년에 걸쳐 무려 37번을 고치고 다듬어 만든 것이다. 특히 실제 보드를 탔을 때 느끼는 속도감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보드 아래 5개의 바퀴를 이용해 방향 전환과 회전 활강을 할 수 있는 그의 첫 번째 보드 개발품을 러닝머신에 장착했다. 또한 러닝머신의 속도 조절 장치를 이용해 보드의 속도감 역시 이용자가 3단계로 조절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러닝머신을 조깅할 때 보통 4km에서 6km를 달리거든요. 저희 제품도 3km부터 12km까지 스피드를 가지고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정진아 씨가 개발한 신개념 보드를 속도를 달리 적용해 작동해 본 결과 그 차이를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러닝머신 위에서 안전하게 보드를 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정진아 씨의 아이디어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시제품으로 제작됐다. 처음에는 기존의 러닝머신에 보드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했지만 지금은 아예 러닝머신과 보드를 합체해 판매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운동 효과만큼이나 타는 즐거움도 큰 스포츠인 보드. 정진아 씨는 이 점을 착안해 사용자가 직접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 장착된 보드 아래에 그 비밀이 있다. 러닝머신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의 코스를 스피드로 의해서 내고 두 번째로는 쇼바에 킹핀으로 풀어줘서 토턴, 휠턴이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기울어지게 이런 식입니다. 이러면은 최상급자 같은 코스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프로보더인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타기가 어렵습니다. 보드와 본체의 바퀴 사이에 장착된 완충기를 느슨하게 풀어주면 사용자가 보드에 올랐을 때 무게중심의 이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보드에 탔을 때 기울기 역시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 타는 재미를 한층 더해주는 원리다. 창조경제타운 멘토의 아이디어가 추가되면서 덧붙여진 사이클 기능 역시 러닝머신의 속도 조절 장치를 통해 달리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특히 기존의 실내 자전거와 달리 바퀴를 장착해 방향 전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실내 자전거지만 실외에서 자전거로 달릴 때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처럼 조금씩 진화해온 정진아 씨의 보드 아이디어는 현재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미래창조부에서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자금 그 시스템에 지금 러시아 및 북유럽 그 글로벌 수출과 그 특허 기술 사업화를 지금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곳은 정준하 씨가 개발한 신개념 보드의 해외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보드 속의 동영상을 유심히 보고 있는 이가 바로 러시아에서 온 바이어 안톤 사보셰프. 러시아와 한국 간의 기술 사업 매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업체가 나서 러시아 수출권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보드 속의 동영상과 함께 직접 정준하 씨를 만나본 안톤 사보셰프는 특히 이 보드를 개발한 개발자가 스포츠 마니아란 점을 흥미롭게 여기며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거리에서 가르치기가 이렇게 실내에서 보드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장비가 기구가 있다면 굉장히 러시아에서는 인기를 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편 러시아 수출권을 지원해주고 있는 국내 업체의 대표이사인 이선영 씨가 직접 통역을 맡아 진행된 자리. 분위기는 무르익어가는데 지금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러시아 수출과 관련해 지원할 업무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 러시아 시장은 이 구름보드 사이클의 시장으로서 굉장히 적합한 곳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독일 전시회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미넨에서 일어나는 그 전시회에서 러시아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이 이후에 이제 어떤 잠재 바이어가 나오게 되면 그 바이어하고의 협상 그리고 계약 체결, 사후 관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는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가 높아 정준하 씨가 개발한 신개념 보드가 러시아에서 판매된다면 높은 수출 이익까지 예상해 볼 수 있다는데 지켜보던 정준하 씨 한마디를 거둔다. 미국에서는 지금 직접 지난달에 와서 일주일 동안 미팅을 하고 이미 귀국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반응이 뜨거운 정준하 씨의 신개념 보드. 러시아에 이어 유럽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 테스팅과 제품 광고를 진행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인 뒤 다음 단계의 마케팅 전략으로 이어지게 된다. Поэтому думаю, что это важно. Стратегию нам удалось сегодня обсудить достаточно эффективно. Мы запланировали разместить один экземпляр или несколько экземпляров в одном из фитнес-центро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чтобы посетители могли протестировать его, посмотреть и в дальнейшем купить. 또 다른 곳을 찾은 정준하 씨. 이곳은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만난 또 한 명의 멘토가 있는 곳이다.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전 산업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ICT 융합. 정준하 씨도 바로 이 점에 주목해 자신이 개발한 신개념 보드의 ICT 접목을 시도했고 그에 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다. 창조경제타운의 정보통신 분야에 진성한 멘토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찾아뵌 목적은 저희가 그 구름보드 사이클에 ICT 그 융합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진성한 멘토님께 자문을 얻을 차 그렇게 왔습니다. 잠시 뒤 기다리던 진성한 멘토가 회의실을 찾았다. 중국 잘 갔다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정준하 씨를 반가이 맞아준 진성한 멘토는 현재 국내 정보통신 회사에서 일하며 창조경제타운의 정보통신 분야 멘토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진성한 멘토가 처음 정준하 씨를 만나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창조경제타운을 통해서다. 멘토와 멘티로서 인연을 맺은 후 정준하 씨는 자주 찾아와 ICT를 어떤 방식으로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진성한 멘토는 정준하 씨와 함께 고민하면서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웨어러블 산업 자체가 붐이 막 시작되고 있는 시점.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열리는 시점에서 구름보드 그 부분에 기술을 접목한다는 것들은 선도적인 입장에서의
포지셔닝을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한 멘토와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각, 또 한 명이 회의실을 찾았다. 진성한 멘토의 소개로 일본 수출을 함께 진행해줄 국내 무역업체의 송강호 대표다. 정 대표님, 우리 송강호 사장께서는요, 한 20년 동안 일본에 수출을,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일본에 수출해서 성공한 경험치가 많은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니까 제가 옛날에 진동운 용기기도 일본 국내의 아이디어 제품을 일본에 수출해온 송강호 대표는 정준하 씨가 개발한 보드에서 일본 수출 가능성을 발견,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이다. 특히 ICT를 융합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기술로 구현해낸다면 시장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터. 때문에 누구보다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인 진성한 멘토의 도움이 필요한데, 진성한 멘토는 이에 대해 어떤 답을 들려줄까? 실질적으로 정재하 대표는 보드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ICT에 대한 경험치는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저희 동료들과 함께 구름보드에 대해서 ICT를 접목하는 도움을 준다면 그 제품이 글로벌에서의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포츠하고 미국, 러시아, 유럽에 이어 일본 수출까지 준비하면서 그 어떤 때보다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활기찬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정준하 씨. 오늘도 알찬 만남 끝에 희망적인 답 하나를 전해듣는다. 일본을 성공하려면은 디자인이 첫째 좋아야 되고 또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마케팅도 중요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면 일본 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드니까 아이디어를 좀 추가를 해서 완벽하게 만들면 일본에서도 생산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보드 개발자로 제2의 인생을 연 정준하 씨. 화려한 성공 뒤 찾아온 실패와 시련.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출발점에 섰다.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얻은 또 한 번의 기회. 자신이 개발한 신개념 보드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정준하 씨의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한다.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창조경제타운 공유 아이디어 공간의 베스트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디어는 김경태 씨가 제안해주신 생활 속 아이디어, 편리한 장갑형 수세미입니다. 손에 쥐고 사용하는 기존 수세미의 경우 폭이 좁거나 작은 틈 사이에 끼어있는 이물질 제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김경태 씨가 제안해주신 장갑형 수세미는 고무장갑 위에 장갑처럼 착용할 수 있어 틈새 세척에도 편리한 동시에 위생적인 설거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생활 속 건강 도우미 스마트 숟가락, 허진우 씨의 아이디어입니다. 스마트 숟가락은 숟가락의 염도, 당도,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 음식에 숟가락이 닿는 것만으로도 음식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얻어진 정보를 스마트 기기로 전송해 사용자의 식습관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디어는 6세부터 70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한글 입력 자판, 박성훈 씨의 아이디어입니다. 기존의 한글 자판과 어떤 점이 다른지 직접 들어볼까요? 우리가 글자를 쓰다 보면은 자음, 모음 막 쓰다 보면은 오타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제 자판은 조합형이기 때문에 완성된 글자를 선택만 하면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 가를 입력한다고 했을 때 자음 기억을 입력하면 화면에 자동으로 모음이 붙여진 단어들이 생성되고 그걸 누르기만 하면 되는 글자가 완성되는 자판인데요. 박성우 씨는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걸까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천지를 쓰다가 나라 걸로 바뀌니까 기계가 바뀌니까 이렇게 못 쓰더라고요. 오타가 나고 쓰기도 어렵다고 해서 아예 안 쓰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어린애부터 나이 드신 분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판을 만들어보자 해서 접근해가지고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한 박성훈 씨. 생활 속 불편함을 지나치지 않고 개선 방법을 생각하는 것. 아이디어 발상의 시작이 아닐까요?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부터 첨단과 기술까지 누구나 어떤 아이디어라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